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미혼모였습니다. 20대 초반 시절 운동하는 친구를 소개로 만났고 그 당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저는 그 친구의 호탕함과 남자다움에 반해 그 친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했고 결혼하겠다, 책임지겠다 하는 그 친구를 믿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너무 걱정하셨고 반대하셨지만 찾아와서 걱정 마시라고 잘 살겠다며 자기가 잘하겠다는 약속에 승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집안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이모란 사람과 함께 그쪽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누구시인 줄 어떻게 아느냐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돈이 목적이라면 우린 그런 호락호락한 상대 아니라고, 수술비 정도는 보내주겠지만 아이를 목적으로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그 친구와도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친구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기다려달라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7개월이 넘어서고 그 친구는 정말 미안하다는 문자를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지금 거는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그 친구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찾을 수 있었겠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고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입양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 그렇게 저는 친부 없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얼굴을 보고 도저히 내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했고 친정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가 안 계십니다. 19살 가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가족은 엄마와 저 둘뿐입니다. 하지만 외갓집이 부유한 편이라서 친정엄마 몫으로 받으신 재산이 꽤 있었고 덕분에 저는 엄마의 지원으로 아이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고 시간적 여유도 생겨 기술이라도 배워볼 요량으로 지역에 있는 직업훈련학교를 다녔고 교육 과정이 끝난 후 12월쯤에 운 좋게도 제가 사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아버님이 공장장님으로 계셨고 남편은 영업 위주로 일을 하고 있어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면접도 시아버님께 봤었고 아이가 있고 미혼모인 것도 아셨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 연상이고 그냥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계통 특성상 겨울에는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 편이었는데 신입이라 힘들 거라고 같은 방향이라고 춥다고 태워주기 시작하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너랑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심스럽다고 그 말을 시작으로 모든 게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특별함에서 호감에서 애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당연히 시아버님은 반대하셨고 저는 이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공장을 그만두었고 관계를 정리하려고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시아버님의 호출이 있었고 저는 어떤 말을 들을지 예상이 되었고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던 차라서 생각보다 무덤덤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미워서도 그 아이가 싫어서도 아니다. 나는 네 아들을 내 친손주처럼 똑같이 대할 자신이 없어서다. 내가 차별한다면 너도 네 아들도 내 자식도 상처받을 게 뻔한데 나도 못할 짓이다. 그래도 기어코 내 아들이 너랑 살고 싶다는데 너도 그러겠다면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그날의 시아버님 말씀은 거짓말이셨습니다. 결혼 후 시아버님은 제 아이를 친손주 이상으로 예뻐하셨습니다. 남편과 아이도 서로 애틋합니다. 아이는 남편이 새아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외할아버지가 엄마랑 나랑 지켜주려고 보낸 천사라고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그런 아이 마음이 예쁘고 고맙다고 남편도 흐뭇해하고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인지 아이는 구김없이 착하게 자라서 내년에는 중3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8살 둘째 아들, 이제 100일 막 지난 막둥이 딸까지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가족만 보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었고 큰 아이의 친부는 잊은 채로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둘째가 배우는 태권도 승급 심사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태권도를 다녔는데 도장도 시아버님이 알아봐 주시고 보내주셨고 픽업 차량에서 늘 데려와 주셨습니다.
큰 아이가 소질도 있고 최대의 가기를 희망해서 큰 아이 관련한 교육이나 스케줄은 저나 남편이 도와주고 있고, 둘째는 유치원 때부터 거의 할아버지가 맡아보십니다. 현재는 공장 일을 안 하시고 손주들 돌봐주시며 저희와 함께 사십니다. 둘째 승급 심사일이 일요일이어서 온 가족이 함께 갔었는데, 아이들 점심을 관장님께서 사주신다 해서 저는 관장님을 처음 뵙는 거라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립니다. 작은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 관장이 큰 아이 친부였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알아봤는지 눈빛이 변했고 얼굴색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재빠르게 제 주변을, 제 가족을 스캔하는 게 보였고 막둥이를 안고 있는 큰 아이를 본 듯 했습니다. 큰 아이가 중2 치고는 큰 키이고 체격도 있어서 친부와 헤어진 후 낳았다고는 볼 수 없는 덩치입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당황했고, 둘째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시아버님께 미세먼지 탓, 날씨 탓, 컨디션 탓 등등 집에 있길 부탁드린다고 다음 날부터 도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발 모른 듯이 잊은 듯이 그렇게 지나가주길 바랐건만, 어제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님께 작은아이 감기 관련해 어머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물어봤다며, 그때 아이를 낳았던 거냐고, 자기 아들이냐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 일은 기억에서 지웠다고 믿고 살아왔고, 저에게 큰 아이에게 친부 없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도 결혼했고 딸이 하나 있답니다. 더 이상 통하고 싶지 않다고, 아이는 더 이상 거기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와이프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답니다. 딸을 낳고 본인도 모르게 불임수술을 받았고, 본인은 자기 핏줄인 아들이 있는 걸 알았으니 이제 자기가 친부이고 싶답니다. 그동안 키운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준다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주겠다고. 대신 이제 본인이 친부라는 걸 밝히고 명절이나 그런 날에 친가로 데려간답니다. 무슨 개풀 뜯는 소리냐고 욕을 질러댔습니다. 아이는 친부 얘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궁금해한 적도 없고, 어릴 적 엄마와 날 버린 나쁜 인간 그뿐이라고. 법적이라도 증명해서 봐야겠답니다. 자기도 몇 날 며칠 고민했지만 아들이 있는 걸 안 이상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볼까도 싶었지만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고, 네가 이사 가거나 하면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하답니다. 더 이상 들을 자신이 없어서 끊고 수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깟 돈 받을 이유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아이가 저희 가족이 흔들리진 않겠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법으로 자기가 친부라는 걸 증명하겠다뇨. 그런 게 말이 되나요?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자기 아이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이라뇨. 애타게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도 아닌 아들이 필요한데 부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질 않는다고. 친부 부모가 알면 분명 찾아오고 난리칠 것 같습니다. 친부 와이프에게도 참 미치겠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입을 열어야 좋을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긴 넋두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 점 티끌 없이 제 아이 곁에서 친부를 차단시킬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댓글들은 빠짐없이 읽어보았습니다. 주작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지적해주신 부분은 현재 남편이 일하는 계통은 겨울에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작은 아이가 태권도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입학 전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바빴었고, 올 초부터는 임신기간, 여름에는 출산기간이었습니다. 막둥이와 사춘기인 큰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둘째 아이는 시아버님이 아침 등교부터 잠들 때까지 돌봐주셨고, 자연스럽게 도장도 시아버님이 알아보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미혼모라는 건 저희 가족밖에 모르고, 시가 친척이나 남편 만난 후 인연이 생긴 주변인 대부분 일찍 했던 결혼이 실패한 어린 이혼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 인맥 만드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지역 맘카페나 모임에도 가입해 있지 않고, 소문이 있었더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전해들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는 혁신도시라고 부르는 이제 막 개발 진행 중인 동네입니다. 친정이 친부와 같은 지역인 건 맞지만 같은 동네는 아니며, 결혼 후 지금 사는 동네는 시내권이 아닌 외곽에, 주소로도 같은 시가 아닌 다른 군입니다. 대형마트나 병원 같은 생활권은 겹치겠지만 그동안은 마주친 적도 없었고 찾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서 만난다는 건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의견이 많았던 호적 문제는 저와 남편은 결혼 후 가정법원 절차에 따라 현재 큰 아이 성은 남편을 따르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호적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남편 퇴근 후 얘기를 했고 남편은 혹시나 호적 정리할 때 이미 다 알아보았다고 걱정 말라 해줬습니다. 큰 아이 출생 당시 친부가 인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일단 월요일에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크게 화를 내긴 했지만 제가 이틀 동안 많이 힘들어했을까봐 참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는 말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마 친부도 법이니 뭐니 해서 알아보겠지만 최악의 경우 친부 부모들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아이를 보려고 하면 더 충격받는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둘째 아이가 말을 다 알아듣는 나이라서 주말간 친정에 있기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최대한 조용히 얘기를 했지만 큰 아이도 화가 많이 난 듯합니다. 많이 흥분해서 말투도 격한 상태고 방에 들어간 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다시 조용히 말씀드리거나 친부 쪽에서 별다른 액션이 없을 시에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악몽일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상황에 비해 무덤덤한 문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첫 글은 그날 밤새 지우고 고치고 다시 썼었고 현재 추가 글도 그러면서 작성 중입니다. 저도 차라리 제가 지어낸 허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를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남편도 저도 차라리 말하지 말 걸 후회도 하고 남편은 쫓아간다고 10번은 더 차키를 들었다 놨다. 아이 방 앞에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는 술을 앞에 놓고 밤새 앉아 있습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막 내지르는 성격이 못 되어서 꾹꾹 참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이 친부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다 누르고 잊고 살았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것도 의미 없는 거 아는데 이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랬냐고. 꼭 이래야만 했냐고. 그렇게 버렸으면서 원하는 게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불행이었냐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전 언제나 왜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신혼 초에 매주 일요일은 시댁에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시집 온 지 달랑 2주 된 새댁이어서 우선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고작 28살이었고요. 그렇게 3주를 갔습니다. 그냥 가서 아침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침 8시쯤 맞춰가니 재료만 있고 저보고 밥을 하라더군요. 밥조차도 안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정해져 있고 재료가 있으니 만들어내라는 식입니다. 그냥 김치랑 밥이랑 계란 풀어 국이나 내놓고 싶어도 이미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 새끼한테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도 처음에 몇 번 해주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한다. 어른들한테는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반항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 엄마랑 쓸데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 한 반년만 하고 그때 가서 지금까지 잘했으니 횟수를 줄이자거나 없애자거나 하면 할 말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근데 3주 해보니 개소리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주째 되는 날 아침에 가서 이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맞벌이인데 소중한 주말에 내가 늦잠도 못 자고 평일에 일하느라 바빠서 미뤄뒀던 집안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생일이나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뵙는 거 당연한 거지만 도대체 이거 왜 하냐고요. 그랬더니 요리를 가르치고 살림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더군요. 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자 산 지가 8년이 넘어서 웬만한 살림이며 요리 다 하고 그리고 살림은 왜 내 집 말고 다른 데서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밖에 없는 거라면 난 살림, 요리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요일 아침에 와서 요리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오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신랑은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뜨악한 표정으로 어버버거리고 시어머니는 정수리까지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소리 지를 것처럼 하더니 시아버지 눈치를 보시대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그러게 내가 뭘 했냐고 쓸데없이 시어머니의 건의를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애를 들들 볶더니 당신이 말한 건의가 이런 거냐며 한시름 옆였네 라고 소리를 지르시네요. 분명 나는 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너네 시어머니가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며 며느리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이빨 다 빠져 죽밖에 못 먹을 때도 죽도 못 얻어먹는다며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냅둬봤다. 말 잘했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마라.
오고 싶으면 며칠 전에는 연락해서 약속 잡아라. 나도 내 집에 주말 아침부터 며느리던 아들놈이던 들이닥치는 거 귀찮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 포기 못하시고 끄떡하면 이상한 거 요구하시더라고요. 한여름 삼복더위에 영덕 사시는 시 이모님이 올라오신다며 저보고 터미널 가서 모셔오라기에 언제냐 물었더니 내일 오전 도착이래요. 저 회사 가는데요? 휴가 내면 되잖아. 이미 퇴근해서 집인데 휴가를 어떻게 쓰나요? 아, 내일 못 간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문 막히시래요. 시이모님 제가 올라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 시댁에 에어컨 바람 쐬시러 피서 오시는 건데 그걸 제가 왜 모시러 가야 하나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 그랬더니 말 더듬으면서 그럼 누가 가냐 하셔서 그러면 신랑 보고 가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압권이 내 아들은 내일 일하잖아 랍니다. 진짜 어이가. 그래서 저 그냥 대놓고 박장대소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내일 일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전화를 끊으시대요. 진짜 내 일은 일도 아닌가? 그 후에도 뭐 많아요. 편하게 할게요. 생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고 용돈도 달마다 50씩 드리는데 갑자기 여름에 세일한다면서 모피를 사달라기에 제가 왜요? 신랑이랑 제 휴가를 시삼촌네 파주댁에서 보내자며 날짜를 맞추라길래 제가 왜요? 저랑 동갑인 도련님 여자 좀 소개시켜주라고 하길래 제가 왜요? 친정엄마 브랜드 옷가게 매장 하시는데 한번 구경 가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갔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옷 얻어가시면서 고맙단 말을 아들 잘 키웠더니 이런 것도 얻어입네 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다음 시즌에 또 가자 하시길래 제가 왜요? 했습니다. 그 아들 가진 유세 떨 때 신랑도 옆에 있었으므로 내가 왜 같이 가기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러다 지난 주말에 결국 어머님이 일을 크게 벌였습니다. 주말에 쉬고 있는데 본인 여고 동창들이랑 커피 먹다가 저보고 오랍니다. 멀지 않아서 우선 나갔죠. 동창 모임인지 몰랐고 우리 집 근처에 5일장으로 큰 장이 서는데 마침 그 장날이라 같이 장이나 보잔 건 줄 알았습니다. 갔더니 딱 봐도 내 귀 꺾겠다고 불러다 놓고 후려치려는 눈빛들이 보였어요.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쓸데없는 짓 한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아주머님도 계셨고요. 아들이 잘생겨서 와이프도 엄청 이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수수하게 생겼다는 말을 하길래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앉았습니다. 주말이고 날씨도 좋은데 젊은 사람이 왜 집에 있냐길래 안 그래도 여기 어머님이 잠깐 들렸다가 가라셔서 돌아가는 길에 장이나 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럴 생각이었고 장바구니도 챙겨왔고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서 그냥 회사 잘 다닌다고 했습니다. 많이 버냐 물어봤고 정확히는 버리는 웬만하고 요즘 젊은 여자들 일 욕심만 많아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던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내 머릿속을 그래 어디 한번 미친년 칼춤을 쳐보자 라는 생각이 지배했죠. 네라고 했습니다. 사실 웬만하진 않아요. 그냥 남들 많지 봅니다. 30대 초반이고 세후 260이고 여기에 수당 성과금 나옵니다. 신랑은 달에 수당 다 합쳐서 한 310만원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4살 많고요. 내가 야근 많은 달에 성과급 합치면 신랑보다 벌어오는 돈이 더 많은 달도 간간히 있습니다. 저의 외마디 대답에 질문자 아줌마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너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를 아세요? 라고 했습니다. 엄청 해맑게. 아버지가 저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안암에서 전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내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저희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을 했었는지 어떤 아줌마가 며느리도 친정아빠 닮아 눈이 약한가 보다 하면서 아이 낳으면 그쪽으로는 조심해야겠네 라고 했습니다. 이땐 정말 빡쳤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암 유전자를 물려줄 집안으로 우리 친정을 말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환을 내 약점 삼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별 얘기 다 하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희 아빠 소방관이셨어요. 소방관 적어도 10년 이상 하면 몸 성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관지는 꼴초보다 더 엉망이고 그게 아니면 뼈에 철심 하나씩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늘 감사하는 아버지셨습니다.
교육관으로 말년 보내시다 은퇴하시고 그냥 노안이라 치부하던 눈 검사 받으니 암이라 이미 많이 발전된 상태였습니다. 아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유독물질도 많이 접하고 고온의 열기도 견뎌야 하니 눈이 많이 상한 듯하다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방관이셨어요. 눈의 유해한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런 몹쓸병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이런 모멸감을 겪어야 했으니 그래서 외요 며느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왜 부르셨어요? 왜는 왜야? 시어머니 동창들한테 인사나 하라고 불렀지. 아, 네. 그러면 저 이제 일어나도 되죠? 지금 장 봐서 집에 가야 저녁 준비를 할 것 같아서요. 좀만 더 있다가 가. 방금 왔잖아. 그래서 불편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뚜껑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러자 아까 애타령하던 아줌마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티 내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허허거리는 겁니다. 불편하게 만들 말만 하시면서 불편한 티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머님 말씀만 들으셔서 저를 세상 가장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알고 계셨을 테니 단체로 한번 혼내보시겠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거고 진짜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시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것 같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를 혼내기로 부르셨다면 실패하셨고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하시려고 부르셨다면 성공하셨다고 하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저 쫓아나와서 볼기짝 올려 붙이시겠다고 헛손질 하시는 거 피하고 그냥 피식 한번 웃고 제 가던 길 그대로 가서 친정 왔어요. 신랑한테는 오늘 있었던 일 톡으로 다 남겨놓고 너네 엄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이혼인 줄 알라고 해놨고요. 어제 오늘 신랑 전화 계속 오는데 전화 안 받고 사과하신대 이 톡만 보냈어요. 전화 오면 끊고 사과하신대? 톡 오면 내용 다 상관없이 사과하신대? 아직 시집 안 간 제 동생은 저 왜 친정 왔는지 알고요. 엄마한테는 그냥 오고 싶어 왔다고 하는데 이틀이나 있었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기도 힘드네요. 맨몸으로 와서 동생 옷 빌려 입고 출근까지 하고 있는데 엄마도 뭔가 눈치는 채신 듯 하나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듯 합니다. 저 진짜 사과 받고 싶어요. 신랑도 그동안 지 엄마 가짜는 소리 할 때마다 화도 내고 안 보고 산다고 협박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면 잠시 잠잠하다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저런 일 벌이는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신랑은 이혼만은 안 된다. 엄마는 너한테 꼭 사과시키겠다. 그래도 전화는 받아달라 하고 있는데 사과받고 정말 시댁하고는 인연 끊고 싶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 방법일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3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친은 동갑이고요. 남친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요. 저는 그냥저냥 먹고 사는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지방인데 남친 아버님이 유명하신 분이세요. 있는 인맥은 다 있는 분? 저 같은 조물행이는 아버님을 잘 몰랐는데 동네 아는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의 건물주라고 하시네요. 아버님의 존재를 아시더라고요. 다른 동네 분들도 아버님을 아시더라고요. 건물은 몇 채 가지고 계시고 땅도 있고 등등 부동산 쪽으로는 꽉 잡고 계시다고 했어요. 남친이 집 데려다 주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하길래 아시는 분이냐고 했더니 그냥 아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건물 관련 얘기는 아줌마에게 들었어요. 그 뒤로도 어른들이 남친에게 인사하고 아버지 안부 묻고 그런 상황들도 꽤 있었어요. 만나면서 집안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남친도 딱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집은 아니구나 짐작만 하고 있었죠. 그에 비해 저희 집은 반도 못 미치는 집안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가지고 계시는 집 하나가 전부고 뭔가를 물려주실 만큼 돈이 있는 집도 아니며 노후 준비는 집 한 채가 전부라 제가 달라고도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다행인 건 빚은 없고요. 가진 게 화목한 가정뿐인 집이에요. 막내딸이라고 애지중지 금이야오기야 키워주셨어요. 동네에서 놀다가 우연히 부모님을 뵌 적이 있는데 명품은 잘 모르는데 딱 봐도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차 모든 게 다 좋고 비싸 보였어요. 그때 처음 인사드렸고 일체 저의 인적 상황에 대해 물으신 적 없고 좋은 사이로 지내라고만 하셨어요. 이렇게 치우치는 집안 차이니 당연히 남친 부모님은 탐탁치 않으시겠죠. 저는 결혼 생각 없지만 그렇다고 안 한다는 주의는 아닌데 언젠간 나도 아이 낳겠지 결혼하겠지 정도였어요.
남친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고 미래에 뭘 할지에 대해 계획을 이미 전부 세워둔 상태이고 절 만날 때도 너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했죠. 그때마다 결혼은 나에게 너무 먼 얘기 같아 라고 했어요. 한 번도 돈으로 허세 부리거나 흥청망청 쓰지 않는 사람이고 아랫사람 부리듯이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거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를 달고 사는 남자예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고요. 저는 작은 일에 하루를 망치는 멘탈이 약한 사람인데 이 남자는 그릇이 커요. 멘탈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남자와 만날수록 이 남자와 결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서로 얘기를 했고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죠. 남친 부모님이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어머니를 심하게 보호해줘요. 보디가드 마냥 어머니 앞에 딱 서서 상대방이 손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물린 사람도 있고 어머니가 강아지 말리다가 물리신 일도 많고 남친은 개껌이에요. 맨날 물리고 핥혀서 와요. 낯선 사람 아는 사람 구분 없이 어머니 건드리려고만 하면 이빨 보이며 엄청 싸납듭니다. 어머니가 장난으로 아빠가 나 괴롭힌다 하면 아버님께 최소 3일은 짖고 경계하고 난리가 난대요. 남친이 강아지에게 물리지 않는 법을 얘기하면서 집으로 갔죠. 움직임을 최소화할 것, 강아지가 얌전하면 그때 자리에 앉을 것 등등 최대한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동안 남친의 상처를 봐왔기에 무서운 마음으로 남친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방묘창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문소리가 들리니까 쪼르르 앞에 와 있는데 조금해서 순하게 생겼는데 폭력적이라니 더 무서웠어요. 근데 웬걸 짖지도 않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쓱 보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언제 돌변할지 몰라 계속 쫄아 있었고요. 현재 저희 집에 14살 된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4살, 5살에 있었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고 그 애기가 또 낳고 그 애기가 또 낳고 몇몇 무지개다리 보내고 마지막으로 남은 강아지예요. 나름 대를 이어 키우는 강아지죠. 고양이 3마리 키우고 있고 강아지 포함 총 4마리와 같이 살고 있어서 어느 정도 동물을 알지만 다른 사람 손에 키워진 애들까지 케어할 능력은 없어요. 그렇게 밥 먹고 과일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솔직히 분위기가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저 위에 조건이 크죠. 결혼 얘기는 일체 없으시고 본인들이 오겠다 했으니 얼굴 정도는 본다 정도의 분위기? 애초에 기대도 없었고 못해도 그만이란 생각도 들고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 굳이 저 자세로 나가지 말자 당당하게 하자 생각했죠. 아무튼 빨리 먹고 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싸납다던 강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꼬리를 모터마냥 흔들며 반묵창 앞으로 오는데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신기하단 표정으로 보고 있고요. 남친은 불안해하며 보는데 더 무섭더라고요. 일단 철장이 있으니 안전하긴 했지만 만지지는 않고 그랬어? 아 예쁘다 해줬는데 갑자기 배 보여주고 순간 뭘까? 겁도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제 손을 비비고 핥고 난리가. 저희 집에 있는 개도 이만큼 저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 뒤로 남친과 결혼 얘기는 일체 안 했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결혼을 바랬던 남자니까 나와 만나는 게 시간 낭비겠지. 남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남친이 부모님이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신답니다. 이유가 너무 웃긴데 그 싸나운 강아지가 저에게 짖지도 않고 심지어 배를 보여주고 꼬리친 게 신기해서 제가 계속 생각이 나더랍니다. 점집 가서 아들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왔다 하니 아주 지독하고 똑똑한 여자라 자기 가족은 배신 안 하고 안 굶긴다. 이 여자랑 살면 돈이 모인다 했다네요. 이게 칭찬인가 어이가 없어서 웃기고 여러 감정이 교차해서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남친은 드디어 허락받았다고 좋아합니다. 남친 부모님이 저를 호의로 봐주시니 감사한 일인데도 기분은 찝찝해요. 저도 사수 좋아해서 믿는 편이고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이 기분은 뭘까요? 한 명의 점쟁이 말로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건 위험한 것 같다. 여러 곳 다녀보시라고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다른 점쟁이가 이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후기라고 할 이야기는 딱히 없지만 주절주절 추가해봅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고 엄근진으로 썼는데 다들 웃기다고 하셔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차갑게 느껴지던 처음의 만남과는 다르게 정말 호탕하시고 정 많은 분들이세요. 아버님이 최민식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에요. 술 안 드셔도 본디 술톤. 일단 대화거리가 생기니 대화가 끊이질 않고 분위기도 좋았고요.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그 싸나운 강아지분이 아는 척도 해주시고 박묘창 긁고 뛰고 낑낑대시는 거예요. 그분이 방울목걸이를 하고 계셨는데 사람 소리보다 방울 소리가 더 컸어요. 반짝이는 눈빛에 한 번쯤은 궁디 팡팡 해주고 싶은 푹신한 엉덩이, 그동안 봐왔던 남친의 상처들, 무는 곳도 다양해요. 한 번은 코를 물려오지 않나, 귀를 물려오지 않나, 귀에 피나는 거 영화에서만 봤는데 아버님과 악수하면서 보게 된 손에 난 상처들이 겹쳐 보이는데 와, 나 어쩌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 열리자마자 어머니 주위에 빙글빙글 돌면서 애교가... 저에게 특별히 애교를 보여주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요. 여전히 어머니 발 근처에 딱 앉아있는데 제가 화장실도 가고 부엌에 가도 가만히 계셔주셨어요. 이쯤 되니 무서운 마음은 급 잊어버리고 호기심이 생겨 엉덩이를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 먼저 공략했는데 꼬리 쳐주시고 핥아주시고 엉덩이도 만지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친이 저를 살짝 터치했는데 으르르 거려주실 땐 감동을 받아서 아직도 여운이.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머니 언니분이 구경 오셨는데 앉지 못하시고 내내 서 있다가 가셨어요. 그 싸나운 강아지는 박묘창이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셨고요. 일부 댓글에 자작 같다, 취집 가려고 쇼한다 등이 있었는데 글 쓸 때 혹시나 지인들이 볼까 싶고 남친이 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의도치 않게 남친 부모님을 욕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간추리고 돌려 썼어요. 그래서 더 극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상황을 좀 더 추가해보자면 제가 이 상황을 헷갈려했던 이유가 남친 본가에 싸나운 강아지 말고 두 마리가 더 있었어요. 워낙 그 아이가 유별나서 글에는 그 아이만 썼지만 나머지 두 마리들은 택배 기사님께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누워 애교 부릴 만큼 사랑을 원체 좋아해서 애교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에겐 대면대면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저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는 거. 싸나운 강아지가 서열 1위고 다른 애들은 맞고 산대요. 강아지와 사람들 모두에게 실세예요. 아버님도 꼼짝 못하시고 친해져 보려고 산책도 자주 가고 간식도 주는데 별 소득은 없답니다. 보통은 친한 척 하다가 얻어먹고 쌩 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안 통한다고. 개누이가 생겨서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누워서 배라도 보여줘야 하나, 그리고 제 인생은 너무나 평범하고 앞으로도 평범할 거라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한 번도 남친을 소개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기대하실까봐. 갑자기 경제력 튼튼한 집에 시집이라니, 그분들이 시부모님 될 분들이라니 어색하고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라면 맞아요. 워낙 많은 부와 아우라를 가지신 분들이라 기가 죽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한 분들이에요.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